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한 코너가 뭐냐면은, 자, 인포그래픽 읽기인데요. 제가 거의 한 1년 말 동안 모아놓은 정리를 한 게,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그래픽 자료를 계속 모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포그래픽 구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으다 보니까 매일 모이게 되는데, 어, 간단하게 한번 읽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물론 연합뉴스가 뭐 나름 또 많은 그 언론이긴 하지만은 뭐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나온 내용 가지고 뭐 간단하게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어제 1월 20일 거를 정리할 건데요. 보통 한 자정쯤 넘어서 정리를 앞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정이나 1시 사이에 아마 이 영상을 계속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바이든 정권이 드디어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참 할 게 엄청 많죠. 아직 거의 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취임식이었다고 하는데 뭐 와, 정말 트럼프도 안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은 바이든. 국내적으로는 탄핵 정국 계속 트럼프 탄핵 심사가 이제 상원으로 올라가죠. 또 코로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아마 한 달 동안 10만 명이 더 사망해서 한 50만 명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난립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2천 1인당 한 220만 원 정도 더 주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그게 더 아주 큰 도움은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인공 계층 간 갈등도 심하고 이민자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법 시스템도 개혁해야 되고 할 거 많습니다. 또 밖으로는 오늘 바로 기후 변화 파리 기후 협약을 바로 복귀를 했죠. 또 세계 보건기구도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손상된 글로벌 리더십 복원 아메리카가 돌아왔다. 아메리카 이제 100을 내세우면서 오늘 취임을 했는데 미국 미중 갈등도 잘 해야 되는데 아마 미국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어, 이번 정부도 그냥 바이든도 거의 강경책으로 중국과의 뭐라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맹과의 그러기 위해서 동맹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북핵 문제는 아마 뒷선으로 아마 밀려 같은데 이란과 핵합의도 복귀를 해야 되는데 참 할 길이 많죠. 자, 그래서 지금 블링컨 미국 국무 지령자가 이제 성문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뭐 일단 가장 큰 게 국제 이상을 복원하겠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하겠다. 특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양국을 또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유네스코를 지금 미국이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리인데, 자,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후한 과이도를 대통령 인정하겠다.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지금 마구르죠. 마구르가 거의 장악을 했더라고요. 지금 발언과 다르게. 그리고 예멘반국 후티의 테러적 지정을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중 정책이죠. 강경론이 맞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특히나 이제 동맹국을과 연합해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죠. 또 이란이 핵 합의를 잘 출소하면은 바로 복귀를 하겠다. 그리고 대북 문제는 정말 거의 한 후순위로 밀렸죠. 그리고 뭐 오바마 때 무슨 뭐 전략적인 무관심이 대응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방법을 그 새로운 접근법으로 할 것인가 아마 바이든 정부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어지간해서는 개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죠. 자,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됐죠. 1942년생으로 최연소, 아직도 깨지지 않는 최연소 연방 상원이 돼가지고, 하지만 가정사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도 사망하고, 또 둘째 아들도 굉장히 말도 안 듣고, 말도 많죠. 그리고 3수 만에 드디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이가 참 많은데, 뭐 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서는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한미군 방위 분담인데, 한국이 재작년 말에 한창 뜨거울 때 한국에서는 13% 인상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미국은 50%를 인상을 해가지고 엄청 화가 나, 엄청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결렬됐죠. 아마 한국이 우리 정부가 아마 그 제시한 그 수준으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올해 이 20일이 드디어 드디어는 아닌데 하여튼 벌써 우리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난데 지금 어제 신규 확진자가 404명 나왔고 서울에서는 136명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가 아직도 많죠. 그 세종에는 신규 확진자가 없고 이번 백신이 어제 뉴스가 노바백스에서 2천만 문을 추가하겠다. 그리고 아마 원래는 옥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먼저 나올 먼저 한국에 도입될 것 같았는데 화이자가 먼저 아마 도입될 거다 하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9,658만 명이 넘었죠. 아마 9,700만 명 됐을 거예요. 지금 넘었죠. 오늘 9,700만 명. 그리고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 중이 지금 12,038명, 사망자가 1,400명 넘었고요. 그리고 또 진정세도 보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국내 1년 동안에 주요 일치가 있었죠. 2월 20일 날 첫 확진자 발생하고 자 1차 대유행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한꺼번에 900명 이상이 나왔죠. 그리고 4월 3일에 1만 명 돌파. 그리고 8월 달에 2차 대유행 해가지고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때 폭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겨울이라는 특성상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참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LG가 결국은 모바일 샵을 접을 거라는 지금 예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LG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 못하겠는데 제 친구가 LG폰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삼성폰을 사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하나 둘씩 없어지더니 이제 삼성하고 애플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중국 샤오미는 중국제라 해서 안 쓰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공공부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인 매도 주택 물량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핫한 이슈가 이제 4월 달에 있을 서울시장 출마에 누가 나올 것인가. 어제 이제 오늘 20일자로 박영선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했는데 경선 흥행은 과연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 말들은 아마 국민의당 쪽에서 많으니까 그쪽에서 말이 더 흥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는 나오면 알겠죠. 제가 서울 시민이 아니라서 딱히 할 말이 물론 제가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뭐 제가 바란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수도권에 이동량이 급감했다가 다시 좀 증가해서 앞으로 좀 늘어난 게 아니냐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임 장관 후보 프로필 해가지고 이제 외무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이분은 이제 국가안보실장 하시다가 다시 외교부 장관 하는데 아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제 남북 문제를 한번 잘 이 기회에 좀 풀어보자. 지금까지 계속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거의 진척이 없었잖아요. 거의 답보 상태로 결국은 트럼프가 나가고 끝냈는데
그리고 참 이름이 황희 의원이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권재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마 다들 현역 의원 하는 거 봐서는 가장 그래도 무난한, 그래도 무난한, 그래도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 사실상 실제는 뭐 살 수 있는 살아야 될 형량은 뭐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과하다가 46%, 적당하다가 21%, 가볍다가 뭐 24%잘 모르겠다 7.5%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거 저가 이제 자세히 봤는데 자동차의 신규 과실 비율 조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경우, 저도 이런 경우 좀 있긴 한데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지금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과실 무조건 100%다. 그리고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통해서 와. 근데 내가 좌회전을 하거나 적진을 할 신호가 돼가지고 가는데 충돌이 됐어. 그럼 무조건 오토바이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아찔해요. 이거. 동일 차로 내에서 내가 우회전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끼어들어가지고 우회전하다가 서로 부딪혔다. 아까 왜 이거 10%나 좀 이해가 안 돼요? 10%? 잠깐만요. 왜 그럴까? 좀 억울하긴 하겠다. 잘 못 봤다고 그럴까? 중앙성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간의 사고. 이건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는 진짜. 중앙성도 없는데. 근데 이거 감으로 다 잡지 않나 이거다? 과실이 절반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후에 출발하는 버스 차량하고 추월해 간 차량 간의 사고면은 과실이 60% 과실. 제가 이것이 그 역공역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는데 거기 역공역 그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 버스가 있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항상 신경이 쓴다고요. 조심조심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항상 그 버스 뒤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가긴 한데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등록세 수가 증가율이 조금 늘어났는데 친환경차는 좀 많이 늘어났다. 아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공공임대 주택 소득 조건 공급 기준 이건 넘어갈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 분야에 제가 저걸 경험해 보거나 하지 않아 가지고 뭐 직접 경험하신 분 잘 알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